근데 안보파리 하는 홍준표 이하 그 딸거지들 보면 정말 그들이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정권이었습니까? 실제로 군대에서 온갖 비리들이 등장하고 거기서 사망한 사람이 나오고 지금 현재도 뭐 도비탄이네 뭐네 그런 분들이 예. 있긴 하지만 의문사도 나오고 국군의 날이다 보니까 또 한 번 떠오르는 게 이명박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무슨 국방부 장관은 차마 군 미필자를 임명할 수 없었겠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국방부 장관과 여성을 제외한 모든 강요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그런 정부였습니다. 80몇 %가 됐었어. 그런 정도로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없던 자들이 정권에 올라가면 북한파리에 가면서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엄밀히 따지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가지고 최초의 수식어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현역을 제대했지만 제대로는 상병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땐 티오 때문에 그랬대. 병장 티오가 없어서 만기 제대했지만 상병 출신이고 잘 모르는 분들은 방위 출신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 현역으로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의 특전사 출신이고 최초의 병장 출신 대통령이에요. 참 그게 누구는 40년 전에 발정제를 먹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40년 전에 특전사 출신인데 지금 대통령이거든요. 나라를 지키고. 네. 역사가 꼬여서 그래요. 절단되고 꼬였고 뭔가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날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 특전사들의 그런 어떤 시험을 보이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을 거고요. 그리고 그 군포장 수여식 할 때 보면 그 사모님들이 표정이 눈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꽃다발을 봤는데 막 하트가 뿅뿅 나오는 거야. 보면은 다들 그 팬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민주정부 김구를 중심으로 한 김구 주석이라고 하나요? 김구 주석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민주정부의 우리가 말하는 정말 다물주의 이거의 승계라는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정말 우리 군대 장교들 식민성 좀 버려주시고요. 자국민의 목숨을 미국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견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김관진이 사이버 사령부에 충원해서 국방, 대테러 또는 북한의 심리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쿠데타를 저지른 거다. 사실은 사이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런 군대가 결국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숨은 미국에 의탁하고 저는 이건 군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장교들은 자존심 좀 살리고 제발 좀 대한민국 군인다운 구인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렸던 걸 기억해서 지금이라도 제발 불합리한 거는 대통령한테 건의하십시오.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 월급 올려준 비리 안 할게 약속하고라도 제대로 된 장교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지길 정말 소원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좀 하세요. 장교들. 반항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새롭게 느낀 건데요. 기무사한테 권한을 준 국가보안법 권한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무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인 수사는 철저하게 못하게 막고요. 군대 내부의 간첩 사건이나 기타 등등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왜 이런 권한들이 이들한테 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현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한테 엄청난 권한을 줬거든요. 모두 빼앗고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장교들이 앞장서라. 전 이 방송을 혹시나 우리 장교가 듣는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교도 일반 장교들은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예전에 왜 기억들 나요? 이번에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장교들이 그 당시 이명박 때 낙검수를 듣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뭐 어떻게 뭐 위에서 지시 내리고 막 이런 과정이 되게 코미디 같았어요. 그렇지. 실제로 왜 저도 뭐 방송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쪽 공무원이었는데 새날을 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근무는 그쪽 일을 해. 그 이야기도 있었지. 그 비슷한 이야기로 왜 KBS, MBC 직원들 팟캐스트 듣고 네. 자기네 뉴스를 안 봐. 출퇴근할 때 팟캐스트 틀어놓고 다녔다고 그랬죠. 예. 아니 저기 제가 만나는 애청자는 그 평택의 공군 장교인데요. 그 우리 방송 하나도 안 빼고 다 듣습니다. 제가 말은 못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변방으로 돌았어요. 일부러 중책을 안 맡으려고. 곧 계급이 스타 자리에 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런 훌륭한 빨갱이가 있나. 빨갱이가 감사드립니다. 국가 안보 굉장히 소중한 가치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그 안보를 정말 국민을 위한 안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군대는 안 가. 그러는 자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해먹어.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때가 오면 꼭 또 안보파리를 하고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입으로만 진짜 안보하고 있는 자들. 홍준표 씨. 입주댕이를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어요, 예. 진짜. 홍준표가 그들 무리 중에서 가장 군대를 오래 갔다 온 방위 출신입니다. 어쩐지. 아니 나하고 동급이란 말이에요? 가장 오래 갔다 온.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윤상현이 하루 만에 전역한 놈이야. 아, 저는 홍준표 진짜. 얘기도 나와서 지금 발끈한데 제가 홍준표 미국에서 못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그리고 행사 기획하고 행사에 나왔던 내용 중에 가슴을 쾅 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그 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자신을 최대한 아껴서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사회로 나가는 것이 당신들의 임무다. 그래서 나와 국가는 그런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병들이, 사병들이 본인들의 생명과 목숨과 건강을 최대한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장교들에 대해서도 사병들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소중하게 다시 돌려줘라. 아이들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행사 맨 마지막에 제 가슴을 꽝 때린 거는 안중근 의사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런 안중근 의사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안중근 장군이라고. 맞네요. 예. 역시 이제 개념. 예, 그래서 사회 보는 사람들이 그 발언을 하는데 안중근 장군의 뜻을 이어받아 이렇게 쭉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저는 가슴이 쾅 하고 울렸어요. 근데 이번 국군이라는 행사에서 이제 우리도 무기를 보여줬어요. 왜 그 북한도 가끔씩 사열하면은 어마어마한 미사일 무슨 무기들 막 쫙 하잖아요. 네. 퍼레이드를 하잖아. 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워낙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이런 것이 없다고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국방비를 북한 예산만큼이나 쓰는데 매년 40조씩 쏟아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무슨 무기 같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면 힘의 균형에 대한 부분에 국민들도 좀 안심하게 되고 북한 쪽에서도 헐 저렇게 그 첨단의 장비들이 있어? 하는 뭐 이런 부분들. 아, 그거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날 그 생방송으로 봤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아, 군대에 대한 비리 막 이런 것만 들으니까 전쟁 나면 잘 지켜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있었는데 물론 수리온이 나왔을 때는 아, 저거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나도 하고. 걱정됐어요, 그거. 사열하다 떨어질까봐. 헬기는 왔나요, 그거? 네. 아, 그거 왔어요? 수리온 네. 헬기가 그거 비행하면서 날랐어요. 사열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항상 푸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 있잖아요. 특전사들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날 특전사가 무술 이걸 보여주는데 특공무술. 특공무술. 벽돌 깼나요, 또? 네, 그런 거 다 오. 하고. 대단했어요. 근데 그게 좀 모를 때 볼 저 때랑은 공PD가 비웃는 것 봐, 그 말에. 아니, 그냥 벽돌만 깬 게 아니고요. 대리석을 한 10장인가 이렇게 쌓아놓고, 도약, 그래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방에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머리로 때는요, 깨고. 그 미리 깨놔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뭐냐면 고공 집단 강화 이런 건 있잖아요. 일반 부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707이라고 대테러 임무하는 정말 직업 군인 중에 최고 정예 부대가 있어. 특인데. 그 707에서 하는 거고 특공무술 격파 시범은 일반 부대에서 나왔을 겁니다. 여자도 있더라고요. 네, 오. 있어요. 여공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여공수 완전 무섭더라고요. 멋있어, 완전 멋있어. 여공수의 전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공수훈련장에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간호, 행정 이런 경우에요. 하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필연적으로 제대할 때까지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훈련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차야 되잖아요. 예, 막 달아야죠. 근데 거기에 공수훈련장에 가면은 여의도 광장만한 연병장이 7, 8개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떠서 막 뿌리고 막 그래야 돼서 굉장히 넓어요. 여의도 광장만한 운동장을 하루에 수십 바퀴씩 뺑뺑이를 돌아요. 공수훈련 받을 때.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란 거는 특히 이제 하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한 그 여공수들 보면요. 우리가 정말 받기 힘든 그 얼차려 있잖아요. 예. 기압. 예, 예. 몸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몸을 거꾸로 뒤집어서 예, 예. 요가 자세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위에다가 보조 낙하산 하나 얹어. 그래서 또 먼저 떨어지는 놈 맞는 애들이지. 남자들 그거 5분도 못 버팁니다. 여자 공수분들 있죠. 10분, 20분 버텨요. 뭐야. 인내력이 더 낫죠. 와, 그거 보면서 역시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 아니, 그, 여공수분들이 와서 그 격파 시험을 보여주는데,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라는 존재가 살인 무기를 제조하고 있는 그건 거잖아요. 맞아. 아, 굉장히 무서운 너무 나가지 거고요. 마시고. 예. 근데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평택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에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며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의 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왜 이게 가슴을 울렸냐면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 군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국방은 미국에 맡겨버렸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전작권을 이미 환수받았어야 할 시기가 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해서 환수하겠다고 해서 다 그때 대가를 지불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이명박이 개새끼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포기해버렸으면 포기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우리 군은 했냐? 푹푹 썩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군이. 이런 상태에서 군이 거의 전쟁 나면 도망가. 조선욱이 한말 때 군인들 다 도망갔어요. 일본군 몰려왔을 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들은 호가호위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앉아서. 그리고 매감매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척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 전시작전권과 방위산업 비리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국가 북광 배역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너무 좋고 여기다 미국에서도 반응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대가를 치불했기 때문에 당장 다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약속하고라도 제대로 된 장교,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지기를 정말 소원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좀 하세요, 장교들. 반항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새롭게 느낀 건데요. 기무사한테 권한을 준 국가보안법 권한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무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인 수사는 철저하게 못하게 막고요. 군대 내부의 간첩 사건이나 기타 등등만 할 수 있도록 법개 정도 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왜 이런 권한들이 이들한테 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군사 구테타로 시작된 현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한테 엄청난 권한을 줬거든요. 모두 빼앗고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장교들이 앞장서라. 전 이 방송을 혹시나 우리 장교가 듣는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교도 일반 장교들은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예전에 왜 기억들 나요? 이번에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장교들이 그래서 만기 제대했지만 상병 출신, 잘 모르는 분들은 방위 출신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 현역으로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의 특전사 출신이고 최초의 병장 출신 대통령이에요. 참 그게 누구는 40년 전에 발정제를 먹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40년 전에 특전사 출신인데 지금 대통령이거든요. 나라를 지키고. 네. 역사가 꼬여서 그래요. 절단되고 꼬였고 뭔가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날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 특전사들의 그런 어떤 시험을 보이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을 거고요. 그리고 그 군포장 수여식 할 때 보면 그 사모님들이 표정이 눈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꽃다발을 받는데 막 하트가 뿅뿅 나오는 거야. 보면은 다들 그 팬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민주정부 김구를 중심으로 한 김구 주석이라고 하나요? 김구 주석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민주정부의 우리가 말하는 정말 다물주의. 이거 근데 안보요. 안보파리하는 홍준표 이하 그 딸거지들 보면 정말 그들이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정권이었습니까? 실제로 군대에서 온갖 비리들이 등장하고 거기서 사망한 사람이 나오고 지금 현재도 뭐 도비탄이네 뭐네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의문사도 나오고 국군의 날이다 보니까 또 한 번 떠오르는 게 이명박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무슨 국방부 장관은 차마 군 미필자를 임명할 수 없었겠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국방부 장관과 여성을 제외한 모든 강요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그런 정부였습니다. 80몇 %가 됐었어요. 그런 정도로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없던 자들이 정권에 올라가면 북한 파리에 가면서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엄밀히 따지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가지고 최초의 수식어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현역을 제대했지만 제대로는 상병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땐 티오 때문에 그랬대. 병장 티오가 없어서. 의 승계라는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정말 우리 군대 장교들 식민성 좀 버려주시고요. 자국민의 목숨을 미국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견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김관진이 사이버 사령부의 충원에서 국방, 대테러 또는 북한의 심리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쿠데타를 저지른 거다. 사실은 사이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런 군대가 결국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숨은 미국에 의탁하고 저는 이건 군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장교들은
자존심 좀 살리고 제발 좀 대한민국 군인다운 군인,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렸던 걸 기억해서 지금이라도 제발 불합리한 거는 대통령한테 건의하십시오.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 월급 올려준 비리 안 그 할게. 당시 이명박 때 낙검수를 듣고 있었다는 거야. 네. 그걸 못 듣게 뭐 위에서 지시 내리고 막 이런 과정이 되게 코미디 같았어요. 그렇지. 실제로 왜 저도 뭐 방송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쪽 공무원이었는데 새날을 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근무는 그쪽 일을 해. 그 이야기도 있었지. 그 비슷한 이야기로 왜 KBS, MBC 직원들 팟캐스트 듣고 네. 자기네 뉴스를 안 봐. 출퇴근할 때 음. 팟캐스트 틀어놓고 다녔다고 예. 그랬죠. 예. 아니 저기 제가 만나는 애청자는 그 평택의 공군 장교인데요. 그 우리 방송 하나도 안 빼고 다 듣습니다. 제가 말은 못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변방으로 돌았어요. 일부러 중책을 안 맡으려고. 곧 계급이 스타 자리에 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런 훌륭한 빨갱이가 있나. 빨리 감사드립니다. 국가 안보 굉장히 소중한 가치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그 안보를 정말 국민을 위한 안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군